안녕하세요. 권웅년 집사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으로 확진자가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병 초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확진자를 원망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확진자 또한 개인이 받아야 하는 고통과 불편함보다는 소속된 곳에 입힐 손해와 타인에게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감기와 독감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기간에 백신이 개발되었고 올해 2월 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8세 이상 연령층의 2차 접종이 88% 정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1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자료를 참고하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3,244명이며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1,252명이고 백신을 맞고 백혈병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2만 6천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2천여 명이 사망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 명의 결핵 환자가 20명까지 전파하여 결핵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에서는 결핵 수준의 전파력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공기 전파 감염을 두려워하지만 코로나19는 침 같은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것이지 공기 전파가 아닙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영화관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자의 침으로 인해 5분 내에 수십 명까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호흡기 청소 부인 물을 자주 마시고 수분을 부족하게 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랜 시간 사람에게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와 2021년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바이러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특히 사스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와 유사성이 크다고 합니다. 2003년 2월 홍콩은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였습니다. 응급실에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걸린 환자가 입원하기 시작했고 지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중증 폐렴으로 심한 호흡곤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식당에서 사양 고양이로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가 괴질에 걸렸고 요리사와 접촉한 사람들 그리고 요리사를 치료했던 의사 또한 감염되었습니다. 의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홍콩 호텔에 숙박을 했고 의사에 의해 감염된 투숙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가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동굴박지에서 사양고양이, 요리사, 진료의사, 호텔에 숙박했던 투숙객들을 통한 전 세계인들입니다. 코로나19 역시 야생동물과 가축류를 산채로 전시, 가공하여 육고기와 생선을 판매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화난수산시장을 발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각 지역과 세계로 이동하면서 2차, 3차 전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병원체로 인한 간염병을 말합니다. 21세기에는 신종 바이러스의 팬데믹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점은 정글 탐험이나 땅을 개간하면서 야생동물의 포획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야생동물의 병원체가 사람에게 넘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중간 숙주를 끼고 넘어오는데 사스는 사양고양이, 메르스는 낙타가 중간 숙주였습니다. 사스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바로 면역 반응 때문입니다. 야생동물들은 오랫동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미 적응되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지만 사람들은 감염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는 침입한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며 폐에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거나 출혈이 일어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2, 3일 안에 피를 토하며 죽는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중앙아프리카 원숭이에게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에볼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는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잘 들키지 않는 바이러스로 에이즈가 대표적입니다. 에이즈에 걸리고 나서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7, 8년은 생존하며 감염 초기에 몸살 감기처럼 앓다가 좋아지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피를 말리듯 면역세포를 파괴시킵니다. 적당한 병독성과 빠른 전파력을 가진 영리한 바이러스는 계절 독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백신이 없었던 1970년 이전에는 전염병인 백일해, 천연두, 홍역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인체가 가진 면역력만으로 질병에 대항하였고 이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한 면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앓은 후 생긴 항체는 백신을 맞아서 생긴 항체와는 달리 강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한 엄마에게 이러한 항체가 있으면 자녀에게 항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6개월 이전의 아기들에게 질병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엄마의 면역 항체를 받기 때문입니다. 면역력도 세대차가 분명한데 백신을 맞지 않은 1970년대 이전 세대는 실제 균에 감염되어 생긴 자연 면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백일해와 같은 옛날 병들이 명유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다시 유행 중인 것을 볼 때 면역력에 대해 백신 만능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거의 2년을 보냈습니다. 명지병원의 응급학과장인 서주연 의사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선별소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중증 전담병원에서 근무했다면 코로나19는 무서운 병이야 라고 했을 것이고 무증상자를 격리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했다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야, 증상이 없어 라고 했을 것인데 선별진료소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확진자를 만났으나 98%는 사망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주연 의사가 병원 밖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의사가 행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상식들이 무너지고 오로지 코로나에게만 집중하는 의료 행위가 답답하고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항상 있었고 천식이 있어 원래 폐가 안 좋고 혈액암이나 기타 면역 질환으로 항상 열이 있어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자가 되면 다쳐서 뼈가 부러져도 뇌출혈이 있어도 즉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있다는 이유로 급성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한 어린이, 화상치료를 받지 못한 어린이 등이 많았지만 언론에는 극소수 사건만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이 건강을 지킬 권리는 코로나19 시대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와 교회에 확진자가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로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이런 모습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고민하게 됩니다. 발병 초기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인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외면당해도 이성과 논리가 작동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두려움과 공포가 주는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